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흉악범죄 위험 은둔형 외톨이 사회 전체 문제로 논의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30살 최모 씨는 사회와 단절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했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집 근처 PC방 여러 곳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했고, 이 중 한 곳에선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기록은 드물고, 통화 기록 거의 전부가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와 오래전 떨어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정유정은 고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 없이 5년간 무직으로 지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단 한 명의 친구 이름이나 통화 내역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영화와 TV 범죄물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다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화시키고 결국 흉악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사회 은둔 청년이 2021년 기준 53만 8천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9년 33만 4천 명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20만 명 늘었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취업 실패, 학업 중단 등으로 사회적 시선이 힘들어 숨은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흉악범죄와 결부시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길어지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성폭행 사건이나 정유정 사건처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는 판사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와 흉악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들을 더 숨어들게 해 고립 상태를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흉악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자 이들이 사회 참가를 촉진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도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와 관계의 끈을 만들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6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대전 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의 사법부 현실은 참담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그 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선거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이면 사법부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급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판사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무려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얼마 전엔 판사가 돼서도 친민주당 성향글을 쓴 판사가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제정치 무기로 쓴 것입니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재판 원칙이지만 그것이 전체 법관들에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균용 지명자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너진 사법행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 고통이 커졌습니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2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습니다. 판사는 편해지고 국민은 괴로운 사법 포퓰리즘입니다. 이 폐해도 없애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정치 그룹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갑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연평도 전사병사 어머니의 피눈물, 정율성 공원 백지화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국민 세금 48억 원을 들여 중국 인민군 군가와 북한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역사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가장 참담했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의 유족들일 것입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광주 출신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고교에서 37년간 교편을 잡은 김 씨는 광주시장에게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북한 중공군에 맞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국군 장병들 생각에 피눈물이 났다며 민주화와 호국의 고장인 광주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항의 메시지를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장은 2020년부터 계획된 것이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또 광주 현춘탑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재정비를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숨진 사람들은 기릴 돈이 없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짓밟은 세력에겐 수십억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앞서 광주시장은 정율성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며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군, 유엔군을 죽이고 국토를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은 중공군과 인민군을 위해 의원가를 짓고 참전까지 한 것이 광주시장에게는 업적이 된단 말입니까? 일반 국민에겐 생소하지만 이미 광주 양림동엔 정율성 로와 동상이 있습니다. 정율성이 잠시 다녔다는 전남 화순의 초등학교 건물 외벽엔 대형 초상화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2019년 복원된 화순 고향집에 전시된 사진엔 정율성이 항미 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항미 원조는 6.25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침략국의 역사 왜곡입니다. 이 왜곡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들이 국민 세금으로 침략 세력의 기념 공원까지 만든다고 하는 데엔 말문이 막힙니다. 김 씨는 광주시장에게 보낸 메시지 말미에 광주를 정말로 생각하는 서정우 하사 엄마 올림이라고 적었습니다. 양식 있는 광주 시민들의 생각이 김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호남 출신 독립운동가는 2,600여 명, 6.25 때 전사한 호남 출신 학도병이 700여 명입니다. 호남 출신 군인 전사자의 수는 수천 수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정율성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다 숨진 이분들을 기려야 합니다. 호남의 명망 있는 원로들도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그래도 정 짓겠다면 민간 차원에서 할 일입니다. 국민의 적을 추앙하는데 국민의 세금은 단 1원도 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한 의원은 제명으로 본보기 만들어야입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발표하자 국회 윤리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제명 표결을 연기시켰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들이 제명을 막으려고 나선 것입니다. 김 의원이 속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은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제명은 과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헬로윈 참사를 다룬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특히 돈이 없어 라면을 먹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가 한때 1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가 처음 드러났을 때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0.99개 금액은 몇천 원 정도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인 투자가 본업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의 비위를 봐주는 데는 특이할 정도로 집요합니다. 국회는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제명하게 돼 있으나 이 징계 조항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의원 시절인 1979년 정치적 문제로 제명당한 것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정치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제명당에 마땅한 의원은 한둘이 아니었으나 한 번도 제명 의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비위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역지사지해 제명 처분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지난해 1월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도 제명하도록 공고했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회에 엄격한 윤리가 세워질 수 없었고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의원들 손으로 제명시켜 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분명한 본보기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